1분 남았습니다. 3시 29분 딱 지나가고 있고요.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이변은 없습니다. 그 상태대로 오늘장 하락권에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3% 하락한 2638.10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장중 저점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낙폭이 만회가 됐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2615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위아래로 어느 정도 좀 캔들이 형성이 되면서 오늘장 2630선대 후반에서 브레이크가 일단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900선은 이탈이기는 한데 역시나 코스닥도 장중 저점 대비로는 약간은 만회가 됩니다. 1.65%의 하락이라서요. 지금 895.89포인트 정도 선 나오고 있습니다. (4월 27일) 수요일 국내 증시 거래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장 하락 움직임을 많은 분들 예상하셨고 또 시장은 그대로 마이너스권이었는데 일정 부분 선방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 3% 안팎으로 크게 밀렸는데요. 우리 증시는 그래도 1% 이 초중반대의 낙폭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봤을 때도요. 여파가 미국 증시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일정 부분 중국에서 좀 상쇄해주는 부분도 있었죠. 그리고 미국의 야간 선물도 지금 플러스권입니다. 우리 증시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야간 선물도 좀 헤맸었는데 슬슬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먼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 야간 선물부터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 야간 선물이 0.6% 정도 플러스권이고요. S&P나 다우 쪽으로도 0.6에서 0.7% 정도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서 오늘 밤 미증시 웬만하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또 중국 증시 넘어가 볼게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증시 상황입니다. 오후에 확실히 상승 분위기를 만들더니 상해 종합이 2% 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2943.89포인트 기록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2%에 육박하는 상승이고요. 57포인트, 58포인트 그 정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심천 쪽도 4%에 육박하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단번에 회복이 되는 모습인데요. 장중에 이 중국 내에서 3월에 공업 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0.6% 증가해서 2월 달에는 한 5% 정도 증가였는데 이것 대비로 좋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이 생산과 관련해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부분이 호재성 요인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중국 증시 게다가 또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죠. 다음은 일본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이 한국 증시 1% 정도 밀렸습니다. 중국의 상승권 그리고 또 미국의 하락권 여기에서 다소 좀 갈팡질팡하면서 양쪽의 영향을 다 받았는데요. 니케이 225 지수 1.17% 하락하면서 26,386.63엔의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도 미증시 대비로는 많이는 안 밀렸죠. 캔들 보시면은 오전보다 오후가 좀 괜찮았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빠르게 좀 만회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캔들상으로는 아랫꼬리를 길게 단 양봉으로 거의 시가 고가를 만들면서 거래 종가 고가죠. 종가 고가를 만들면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에서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만 환율 상황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 여전한데요.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14원 40전이나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특히나 2시 후반 구간대 한 번 더 레벨업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 이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되면서 오늘까지 닷새 연속해서 가파른 상승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시원하게 뚫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레벨대로 가고 있는 모습, 원달러 환율의 상승 움직임 오늘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장 초반에 비하면 낙폭을 좀 줄여주기는 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1%가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친 수요일 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자, 코스피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전장 대비 1%가 넘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죠. 전장 대비 1.1% 내렸습니다. 포인트로 30포인트 가까이 좀 빠졌고요. 거래 대금은 12조 원이 좀 넘어섰습니다. 종가상으로 2,640포인트를 조금 밑도는 모습, 2,600
2,63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톡에서 보시면요. 장 초반에는 2,615포인트까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한번 낙폭을 좀 다소 줄이는 흐름 오전장에서 확인이 됐고, 오후 들어서는 다시 2,633 부근에서 쭉 잠잠하게 좀 흘러갔습니다. 결국 종가상으로는 2,630포인트 선에서 30포인트 후반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도 보겠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뚜렷하게 매도가 더 많은 흐름이었죠. 특히나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이 더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흐름 계속 확인이 되는데, 보시는 대로 외국인이 거의 7천억 원 가까이 오늘도 팔았고요. 자, 기관 쪽에서도 2,3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들였죠. 9천억 원 이상 개인 혼자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업종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 가장 크게 내리는 업종은 오늘 단연 통신업종이었습니다. 3.5%가 내림세 확인이 됐죠. 이번에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통신비 인하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통신주들 전반적으로 오늘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업종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종이복제업종도 충격이 있었죠. 2.3% 대 하락이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업종 차트상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던 조기 목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면서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은행주들도 은행 업종도 부진했습니다. 2%가 넘게 밀리는 흐름이었죠.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 이쪽이 반영이 되면서 은행주들 일제히 약세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음식료품 업종도 오늘 장에서는 2% 가까이 좀 떨어졌고요. 금융까지도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거꾸로 한번 체크를 해보죠. 가장 크게 오르는 업종부터 보시면 섬유의복입니다. 섬유의복은 1.75%, 홀로 거의 2% 가까이 뚜렷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섬유의복은 사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올해 저점 수준까지 좀 내려가더니 낙폭을 다 메우고 나서 뚜렷한 상승으로 만들어주는 흐름, 자, 후반 들어서 더 강했습니다. 2% 가까이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자, 의약품 쪽도 0.7% 오름세였습니다. 바이오 투톱의 흐름이 워낙에 또 강하게 기 때문에 이쪽에서 상승으로 돌리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이 0.65% 상승이었고, 운송 장비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기계는 제자리 걸음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확연히 하락이 좀 많았죠. 반도체부터 먼저 보실 텐데, 간밤 미국 증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가 넘게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로 이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 증시 반도체 투톱도 오늘 일장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죠. 삼성전자 52주 신저가 기록됐습니다. 장중에 64,000원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종가상으로 확인해 보시면요, 전장 대비 1.6%가 내렸습니다. 65,000원에서 턱걸이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SK 하이닉스의 낙폭은 보다 컸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거의 2.2%가 넘게 2.25% 수준에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죠. 108,5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전지 쪽 보시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3개월 기관 의무 보유 물량이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 매물이 상당히 나오면서 충격을 받는 흐름이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1.3%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오늘 장 초반에 급락세에 비하면 낙폭을 좀 줄여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41만 8천 원 선에서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고요. 자, 그 모회사인 LG화학도 덩달아 오늘 좀 내렸습니다. LG화학의 낙폭이 보다 뚜렷하게 좀 나타나는 모습, LG화학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2.5% 밀렸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 SDI 이쪽 확인해 보시면요, 자, 오늘 사실 2차 전지 전반이 좀 부진한 가운데서 삼성 SDI는 뚜렷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삼성 SDI는 전장 대비 1.5%가 상승하면서 59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쪽 보시면요, 어제도 오늘도 흐름 연이어서 괜찮았습니다. 일단 새 정부가 바이오헬스 분야를 키운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고, 자, 그래서 두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모두 다 오름세였는데, 특히 셀트리온 쪽에서는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덧붙였습니다. 자,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먼저 보시죠. 0.75% 오르면서 81만 원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아래쪽에 셀트리온 보시면 이쪽에 상승폭이 좀 더 컸습니다. 2% 가까이 상승하면서 17만 1,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지난밤 나스닥이 추락하면서 성장주들 악재로 작용하게 된 건데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덩달아 좀 밀렸습니다. 네이버 보시면 전장 대비 2% 넘게 밀렸죠. 28만 500원이었고요. 카카오도 2% 딱 떨어지면서 88,4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쪽 보시면요. 사실 뭐 큰 변동폭은 없었습니다만 시장 대비해서는 선박해주는 쪽이 자동차 확인이 됐죠. 최근 흐름은 시장 대비 확실히 좋습니다. 현대차부터 먼저 보시면 제자리 걸음 수준에서 18만 7천 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 기아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였죠. 0.2% 소폭 내리면서 8만 3,3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대장인 포스코 홀딩스는요, 최근 들어 연이어서 계속 하락합니다. 자, 오늘장에서도 이 하락하는 모습 눈에 띄었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2% 넘게 내림세입니다. 27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은행주들도 전반적으로 밀렸다는 언급을 앞서 해드렸는데, 일자의 약세 역시나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대장주인 KB금융이 낙폭이 상당했습니다. 3.5%가 넘게 밀리면서 5만 8천 원 그 아래로 내려왔고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1%대 내림세, 41,2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에너지 관련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야말 유럽가스관을 통해서 폴란드 그리고 불가리아까지 유럽 쪽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비단 이 가스 관련주들뿐만이 아니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함께 급등락을 보이곤 했었던 에너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오늘장 뚜렷한 강세 움직임,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요. 주가 상황 보겠습니다. 한국석유 같은 종목이 종가상으로도 24% 전장 대비 급등하면서 18,150원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흥구석유도 두 자릿수 상승률 9,0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은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쳤죠. 38,95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도 상한가까지 도달한 채로 거기서 풀리지 않고 마감이 됐습니다. 13,65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 SH에너지화학과 경동도시가스 이 두 종목 모두 다 20% 가까이 급등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GSE 같은 종목도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죠. 6,99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상당한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전장 대비 1.64% 하락이었습니다. 포인트로 15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요. 거래대금은 9조 원이 조금 넘게 집계가 됐습니다. 896포인트가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거래소와 정확히 같은 패턴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888포인트로 상당한 저점을 만들고 나서 오전장에 낙폭을 좀 줄이는 흐름이 확인이 됐었죠. 자, 그런데 오후장에 다시 한번 낙폭을 키우다가 2시 구간 넘어서는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좀 잡아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900포인트 아래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종가상으로 89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둘 다 좀 팔았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의 매도가 뚜렷했죠. 기관이 1,8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확인이 됐고요. 자, 외국인은 매도폭이 장 막판 들어서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117억 원 정도 그래도 누적 기준으로 매도 우위로 거래에 마쳤고요.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2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 쪽의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대부분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2차 전지 종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간밤 미국 전기차 대표주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대부분 좀 부진한 흐름이었죠. 일단 양극재 대표 종목들 에코프로 BM과 LNF가 모두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에코프로 BM은 0.2%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 마쳤고요. LNF 1% 조금 넘게 하락하면서 22만 1,2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전해질 종목인 첨보의 낙폭이 조금 더 뚜렷했습니다. 첨보 쪽에서는 2%가 넘게 내려갔죠. 27만 원 딱 턱걸이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보시면 셀트리온 형제들은 역시나 오늘 삼형제가 모두 좋았습니다. 내년 7월 미국이죠. 유플라이마를 판매를 한다는 소식에 이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삼형제 모두 강세였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만
됐습니다만 셀트리온 제약은 2% 가까이 뚜렷하게 올랐죠. 89,400원이 종가였습니다. 자, 반면에 그런데 HLB 쪽에서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 HLB는 1.6% 밀리면서 3만 원 아래로 내려왔고요. 아래쪽에 알테오젠도 소폭 좀 밀렸습니다. 장중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다가 자, 후반 들어서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0.5% 밀리면서 56,1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들을 확인해 보시면요. 자, 오늘 펄어비스가 정말 시련의 하루를 겪었습니다. 자, 펄어비스는 대표 게임인 검은 사막 모바일의 초기 성과가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진출에도 성과가 좀 부진해서 아쉽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분석 속에서 펄어비스는 오늘 24% 그야말로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74,200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카카오 게임주도 사실 낙폭이 상당했습니다만 펄어비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처럼 보이죠. 자, 카카오 게임즈도 4%가 넘게 뚜렷하게 떨어지면서 59,4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아래쪽에 위메이드도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은 오늘 상당한 고난을 겪어야 됐는데 위메이드도 78,1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리노공업과 LX세미콘 모두 좀 밀렸죠. 리노공업이 2.5% 밀렸고요. 아래쪽에 LX세미콘은 낙폭이 더 컸습니다. 3%가 넘게 떨어지면서 13만 5천 원이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 CJ ENM 2% 가까이 떨어졌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낙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오늘 5%가 넘게 급락해주면서 83,1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식품주들 전반적으로 좀 묶어봤습니다. 그동안 강세를 이어왔던 식품주들 전체적으로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 팜유 관련주들입니다. 당초 인도네시아 쪽에서 팜유 수출을 금지하기로 발표를 했었죠. 자, 그런데 수출 금지 품목 내 팜유 원유는 제외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팜유 대란 우려가 완화되면서 관련해서 급등했던 종목들 모두 다 일제히 오늘은 급락 으로 돌아섰는데요. 샘표와 샘표식품이 20% 안팎의 급락세 보여줬고요. 신소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JC케미칼, 대한제당 같은 종목도 두 자릿수의 하락률로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 강세를 지속해왔던 비료와 사료 관련주들 차익 실현이 오늘은 상당히 강하게 나왔죠. 대표 종목이었던 한일사료와 현대사료가 모두 다 크게 밀렸고요. 우성과 이지홀딩스, 정다운 같은 종목도 나란히 12%대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진 BNG 같은 종목도 7%대 뚝 떨어지는 흐름이었죠. 자, 그리고 이 밖에 수산주들도 에너지가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사조 대림과 사조 오양 이 두 종목도 뚜렷한 약세 흐름 확인이 됐고 한성기업과 동원수산까지도 6에서 7%대 뚝 떨어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그나마 6개주가 오늘은요. 닭고기 가격 폭등에 대한 모멘텀으로 장 초반에는 아주 강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상당히 좀 시들해졌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죠. 마니커와 하림 이 두 종목의 경우에는 종가상으로도 그래도 빨간불을 켰습니다만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상승폭을 반납했고요. 마니커 FNG와 팜스토리는 장중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하락으로 돌아서더니 급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마니커 FNG 8% 가까이 밀렸고요. 팜스토리는 20% 가까운 급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